그렇다면 레이저 토닉만 잘 받으면 얼굴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이저 토닉만으로 효과가 없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피부과에서 얼굴의 색소 질환을 치료한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 떠올리는 시술이 레이저 토닝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한 치료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레이저 토닝을 받아보셨던 분들이나 받고 계시는 분들은 토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과연 레이저 토닝은 무엇이고 레이저 토닝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레이저를 사용해서 톤을 균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까만 사람이 완전히 하얗게 이렇게는 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 가장 하얀 부위, 예를 들면 이제 위, 팔 안쪽 부위 이런 정도의 피부색으로 하얗게 균일하게 피부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색소 치료의 한 방법인데 이때 사용하는 레이저는 1064나노미터의 Q-스위치드 엔디악 레이저이고 이 레이저로 피부에 자극이 없을 정도로 약한 에너지로 여러 번 반복 치료를 하여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시술을 레이저 토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약하게 여러 번 시술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피부의 색소 질환을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피부는 크게 밖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색소 질환들은 대개 표피, 즉 표재성이나 진피, 즉 심재성 색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얕은 부위에 존재하는 색소, 깊은 부위에 존재하는 색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얕게 위치하는 색소들은 탄산가스 레이저 또는 어분야그 레이저를 사용해서 위에서부터 점점 깎아 내려갈 수도 있고 IPL이나 엔디아그나 피코 레이저의 532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하거나 루비 레이저, 롱펄스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딱지를 만드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위치하는 색소들을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가거나 딱지를 만드는 치료를 하게 되면 주변 정상 조직에 손상을 많이 주게 되고 흉터가 생기거나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깊게 위치한 색소들은 표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깊이 있는 색소를 강하게 파괴하면 주변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후에도 색소 침착이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깊은 색소들은 여러 번 약하게 치료를 해서 조금씩 잘게 부숴서 흡수가 되게 유도하는 치료를 하는데요. 이러한 저출력 레이저 치료의 대표적인 방식이 레이저 토닝인 것입니다. 이런 레이저 토닝이 많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강한 치료들을 많이 했었고 그에 따른 색소 침착과 같은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레이저 토닝을 하는가입니다. 제가 색소 치료를 할 때 레이저 토닝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모든 색소 치료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레이저 토닝, 즉 낮은 에너지의 큰 사이즈의 레이저 빔으로 치료하는 대표적인 색소 질환은 기미입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아마도 레이저 빔의 크기와 에너지의 세기, 시간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조절하는 모드를 개인의 노하우로 적절히 섞어서 1064나노미터 엔디아그 레이저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의 레이저 토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근깨, 흑자, 오타모반, 에브넘, 편측성 흑자증, 염증 후 색소 침착 등 다양한 색소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이저 토닝을 받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토닝만 잘 받으면 얼굴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이저 토닝만으로 효과가 없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색소 질환마다 각각 치료 방법과 소요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미는 매우 약하게, 에브넘은 강하게 치료를 하며 주근깨는 10회 정도에도 잘 치료가 되며 기미 같은 경우 최소 20에서 30회 이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되면 나는 10회를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얼굴의 색소가 오히려 더 진해지거나 오히려 많이 빠져서 저색소 침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토닝으로 치료가 안 되는 얼굴의 병변들도 많은데요. 두꺼운 흑자, 색소성 모반, 검버섯, 비립종, 편평사마귀 쥐젖, 피지샘 증식증, 한관종, 땀색낭종, 황색종 등 이 질환들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레이저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색소 외에 혈관 관련 질환들이 있을 때입니다.
얼굴이 하얀 분들은 안면 홍조나 혈관 확장증이 잘 관찰됩니다. 하지만 얼굴이 어둡고 홍조의 양이 적으면 잘 관찰되지가 않아서 색소 질환과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부 진단기에 편광 필터를 사용하면 더 잘 보여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말씀드린 이유가 또 있는데요. 혈관이 확장되어 있으면 발달된 혈관을 통해서 멜라닌 세포에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기미가 잘 제거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레이저가 기미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토닝을 기계적으로 할 때입니다. 토닝 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얼굴과 색소의 면적과 심한 정도, 종류가 다른데 같은 시간 같은 세기로 일률적으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겠죠. 약하게 오래 들어가거나 강하게 집중적으로 짧게 들어가는 부위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시술자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피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기미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기미는 단순히 멜라닌 색소가 증가된 상태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진피층의 노화 및 손상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화가 나 있는 멜라닌 세포와 그 아래쪽의 진피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 기미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피코 레이저의 피코 토닝 또는 피코 MLA,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혈관 레이저, 그리고 오프스와 같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주파, 리쥬란과 같은 스킨 부스터, 바늘 고주파 및 제네시스 레이저 모드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레이저들을 환자 피부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해야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단에 맞는 적절한 횟수, 시간, 세기가 중요하며 혈관 질환 및 진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욱더 쉽게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스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감사합니다.